안녕하세요. 도심에서 생활할 권리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법률적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어, 변호사처럼 혹은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내용은 좀 기초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알 권리를 다뤘다면 2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법률적 문제, 특히 도시재생 정책이나 도시정비 관련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초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적 절차의 해결, 그리고 법률 리서치 방법론,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인데요.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네, 법대로 합시다. 준법투쟁. 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 법대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법대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 절차의 해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법률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석이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브런치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미국 법을 사례를 들어서 좀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률 상담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법에서는 이제 IRAC라고 해서 이 상담 논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형법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형법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룰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은 어떻고 결론은 어떤지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법률 혹은 법령 체계에 비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법률 삼단원법은 1급 살인이라는 이제 살인죄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자치법규에 살인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으로 치면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 법의 1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 고의를 갖고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살해다. 그러니까 고의,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살해. 세 가지 구성 요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것을 특정 사실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 법률로 치면 사실관계 이제 포섭해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A는 평소 B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동기가 있었다. 그 기회가 되면 죽여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의도. 그리고 A는 B의 아침 동선을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사전 계획. 그리고 B를 실제로 죽였다. 불법적 살해. 그러니까 해당 구성 요건들이 모두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을 때 해당 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결론으로 1급 살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1급 살인은 저질렀다. 네, 이런 식으로 법률에 혹은 형법을 예로 들면 형법의 구성 요건이 정의가 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포섭해서 해당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결론에 이르르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법률 삼단론법, 그러니까 법률을 적용한 해석 혹은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법률에 기반한 해결 혹은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런 해석을 법원이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판결이라고 하고요. 이런 법령 해석을 정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을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해석은 이제 판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이제 3심제를 운영을 하고 있죠. 1심, 2심, 3심 총 3번의 재판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헌법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 해석도 대법원 판결이냐 혹은 하급심 판결이냐에 따라서 조금 기속되는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가장 종국적인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사법부의 해석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든다면 가장 종국적인 판결, 현재 시점에서라고 볼 수 있고, 하급심 판결을 이제 근거로 든다면 하급심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혹은 이제 상급심에서 그 결론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종국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 어떤 뭐 남을 설득을 할 때 사법부 해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률적 법적 절차에서 해결을 할 때 법원이나 혹은 상대방을 해석을 설득을 할 때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마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그러니까 기속력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리서치를 할 때는 해당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냐 아니면 하급심 판결이냐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해석은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법부 해석과 정부 해석 간의 이제 관계가 조금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부 유권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 유권 해석과 이제 사법부 해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정부 유권 해석의 뜻은 다음과 같고요. 정부 유권 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 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법 집행자격과 정부 유권 해석은 아까 법률 3단 논법과 유사합니다. 법령이 어떤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을 이제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정부 유권 해석의 기속력과 사법 해석과 정부 유권 해석 간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요. 정부 유권 해석의 기속력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 해석이 나올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그러니까 정부 유권 해석과 사법 해석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한다면 법원의 사법 해석이 우선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법원이 행하는 사법 해석은 구체적인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이제 법제처가 정부 유권 해석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해당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그 구체적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해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이제 사법 해석이 담당하고 있다면 정부 유권 해석은 법령 집행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쪽 간의 관계는 사법 해석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남을 설득하거나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사법 해석, 그러니까 판례 혹은 판례를 그 근거로 들 것인가, 혹은 정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들 것인가, 리서치의 결과가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결론이 같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론이 서로 다르다면 사법 해석이 우선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한 해결을 할 때 남을 설득을 하는 혹은 법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정 절차나 기타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그 절차에서도 해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이용을 하시든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해석과 같은 해석을 주장할 수가 있고 혹은 기존 해석과 다른 해석. 그러니까 A라는 사실관계 하에서 이제 법원이나 정부가 B라는 결론을 냈다, 해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같은 해석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과 다르게 B가 아니라 C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일 때 B이다라는 해석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사실관계는 A와 같지 않으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를 때는 A 다시니까 B가 아니라 B 다시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이지만 B가 아니라 C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해석과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유사한 사실관계가 있을 때 나도 이 해석과 같은 결과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관계가 다를 때는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게 이제 다양할 거고, 혹은 뭐 반대되는 해석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관계가 같지만 기존 해석을 뒤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을 해석을 이제 뒤바꾸는 그런 사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같지만 기존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되는 아주 어려운 방법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법적 절차에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의견을 주장을 할 때는 기존 해석과 같은 해석을 요구하거나 기존 해석과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과정을 진행하면서 영업 손실 보상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질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기존 해석은 이러한데 A라는 사실관계에서 영업 손실 보상이 이제 B라고 나왔는데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인데 지금 B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존 해석과 같은 해석 방식으로 결론을 내어달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존에 A 때 B라는 영업손실보상이 나왔다면 지금 사실관계는 A지만 기존의 해석인 B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그런 식으로 기존 해석과 같은 결과를 요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 견해를 그러니까 해석을 아예 바꿔야 되는지에 따라서 법률가로서 들을 수 있는 조언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본인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 법률 리서치를 통해서 그러한 주장을 구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리서치,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리서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방식을 좀 체득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선 현행 법령이 어떤지부터 이제 보통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현행 법령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위쪽에 보시는 메뉴에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그리고 법원의 판례 해석례도 일부 나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혹은 뭐 입법 예고라고 해서 이제 시행 예정인 법령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포털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미리 클릭을 해봤고요. 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접속을 해서 키워드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정책을 다루는 법률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키워드로 도시재생이라고 넣으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살펴본 도시재생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 그 5개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법과 시행령, 법률과 대통령령이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키워드를 통해서 찾아본 결론을 눌러보면 도시재생법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같이 살펴봤던 목적, 정의 이런 식으로 법률의 모든 조항들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각 조문별로 판례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판례가 뭐 해당 조문이 적용된 판례는 없는데 판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특정 조문이 적용된 판례들을 직접 그 법률 내용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색이 있는데요. 이 점도 원하시는 찾아보시다가 해당 조문이 적용된 법적 분쟁 사례, 그러니까 판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판이라는 작게 보이시죠? 판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해당 조문이 적용된 판례들에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법률이나 아니면 자치법규 이런 법령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포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률이나 조례 같은 것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현행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이나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안정보센터라는 곳에 접속을 하시면 의안정보센터라는 키워드로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의안정보 시스템은 이제 국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가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법률 안으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미리 접속을 해 두었는데요.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로 현재 21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재까지 2020년 6월 11일과 2020년 7월 10일에 총 각 두 건의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6월 11일 개정안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 해당 그 포털은 심사 진행 단계, 현재 그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그 순서를 보고 있고, 현재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대표 발의한 의원 성함도 알 수 있고, 보시면 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이 포털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주로 이제 노면 전차에 관한 부분을 이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래서 2020년 6월 11일에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발의를 해주셨고요. 네, 제안 이유는 제안 이유의 주요 내용, 노면 전차를 아마 도입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그래서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 기존 신설을 하는 거죠. 기존 정의 조항에, 아까 정의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 전차의 건설 설치 사업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6월 11일에 접수가 되어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포되면 이제 해당 법률이 이제 개정안으로서 아까 보셨던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안이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스템, 중요한 포털입니다. 그래서 의안정보 시스템은 지금 현재 법률이 혹은 조례나 이런 내용, 의안정보 시스템은 이제 법률만 다루니까요. 현재 법률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이트니까 의안정보 시스템도 반드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입법지원센터라고 해서 정부 입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또 포털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이제 입법 예고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발의하는 법률이나 법령에 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그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는 입법 예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 최근에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뉴딜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의견 제출 과정이 좀 중요한데요.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는 언제까지? 네, 이미 기한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내용이 발의가 됐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입법과 법령의 제정에 관여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포털은 정부입법지원센터가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그러니까 뭐 조례 서울특별시에 한정해서 뭐 조례만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찾아가 보시면 키워드 중심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자치법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지금 어떤 자치법, 도시재생을 주제로 어떤 자치법규가 있는지, 어떤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도시재생이나 서울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검색창에 같이 써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보시면 입법 예고는 이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식으로 자치법규를 만들겠다라고 안내를 하는 부분인데요. 세운은 이제 중구 쪽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긴 한데요.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보다 이제 자치구 좀 더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 도시재생법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는 그런 조례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구도 올해부터 도시재생 관련된 조례를 직접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치법규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령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법령의 해석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적용된 판례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도시정비라는 키워드로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는 대로 도시정비라는 키워드가 적용이 된 판례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해소. 네, 관리처분 계획을 무효로 하고 싶으신 분이 이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런 판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유료긴 한데요. 로엔비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로엔비.com에 가시면 조금 더 많은 판례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로 로엔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대전지방법원의 판례라든지 네, 도시재생이라는 뭐 이거는 도시재생법이 적용된 건 아니네요. 도시재생 팀에 계신 분에 관한 그런 판례고요. 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엔비에서도 판례를 많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료라는 점에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사이트인데요. 케이스노트라는 곳입니다. case노트.kr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제가 화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case노트.kr은 굉장히 심플한 UI로 되어 있는데요. 복잡한 메뉴 구성 없이 키워드만 넣으면 바로 판례를 찾아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case노트.kr의 도시정비라는 키워드로 제가 미리 검색을 해서 캡처를 했는데요. 총 2,000여 개 가까운 판례들이 나와 있고 도시정비법 위반 주로 이제 형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도시정비법이 적용된 판례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도시정비는 이제 큰 키워드고 구체적으로 검색하고 싶으신 리서치를 하고 싶으신 키워드를 같이 넣으시면 조금 더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구체적인 판례를 안내를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유권 해석 부분인데요. 이제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법제처가 법령 해석 사례들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령 해석 사례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보다 조금 더 판례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리서치 방법 중에 하나지만 판례에서 잡히지 않는 사안들은 이제 법령 해석 사례 혹은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하지만 법령 해석은 이제 법제처의 법령 해석 요청하기 이쪽 홈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는 법령 해석 요청하기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실제로 법령 해석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법령 해석 요청에 의해서 해석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나왔던 질의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제가 법제처의 이 영업손실보상 관련된 법령 해석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뭐
네, 키워드는 뭐 영업 손실 보상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법령 해석 질의 요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 사용으로 인한 세입자의 영업 손실 보상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네, 이게 이제 질의 요지였고요. 해석은 적용이 된다, 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따른 평가는 감정평가가 이제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과 좀 다르게 법령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토지보상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본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좀 찾기 어려웠는데 이 법령 해석 사례,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다루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와 유권 해석 사례를 모두 다 리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법령 해석은 법제처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변호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사례들도 검색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네이버 지식인만 해도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뭐 영업 보상금이나 영업 권리금 보상에 관한 질문을 하면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마 많이 살펴보셨을 테고, 뭐 제가 또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로톡과 아무 관계가 없는 변호사인데요. 네, 로톡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재개발 지역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그런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을 주신다는 점에서 이런 사례들은 스스로 리서치를 해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결론을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 변호사님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듣고 답변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제가 법률적 견해를 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자문 계약이나 사실관계 자문 계약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한 판단이라 볼 수 없고 뭐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혹은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해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그 결론이 옳다고 믿기보다는 리서치를 통해서 본인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